자, 그러니까 이번 영상은 오랜만에 이제 또 올리는데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12일 전에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별의별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일단 제가 한동안 그 영상을 못 올린 이유는 제가 이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상을 못 올린 거였고, 뭐 이제 시험 보고 왔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네,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위안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팔라고. 지금 사는 거는 돈 올라갈 거 생각해서 사는 거는 엄청 안 좋다.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이런 커뮤니티 있잖아요. 뭐 이런 데나 뭐 아니면 이런 데서 얘기하면은 그냥 별의별 새끼들이 지들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데서 얘기 듣고 막 사고 파는 거를 했다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 자기가 일단 투자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 스킨 가격 올라서 나중에 돈을 벌 거다라는 생각에서 샀다면은 이런 커뮤니티 가서 상황을 보고 이렇게 파악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 멍청한 거예요. 왜 멍청한 거냐면은 그냥 숫자만 보면 돼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십몇 년 전에 이걸 샀어요. 드래곤로그를 샀어. 지금 팔면은 이득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최근에 샀어.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엄청 많이 떨어진 게 뭐지? 뭐 아무튼 뭐 떨어진 걸 샀어. 떨어졌어. 당연히 기분이 나쁜 거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그 카스 인벤토리의 변동이 어떻게 됐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을 계속 추적해서 보지 않는 이상. 근데 저는 인벤토리를 다 열어놓습니다. 플롯에서 거래를 하려면은 인벤토리를 다 열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나의 거래라든지 거래 의도라든지 이런 걸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를 언제 팔고 어디에 팔았고 누구랑 교환했고 이거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죠. 왜 몰라요? 거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그냥 가격 떨어지네. 떨어지나 보다. 이거 가격 올라간다 하네. 올라가네. 그럼 믿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사기치는 게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았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았고 유럽에서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쉽게 말해서 주식 리딩방 있잖아요. 스킨 리딩방이 중국에 있었다는 거를 다 압니다. 근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킨 리딩방이 있었다는 걸. 저는 스킨 리딩방이나 주식 리딩방 이런 데 가입을 안 합니다. 예. 저는 가입 안 하고 그냥 저 스스로 혼자 데이터를 습득해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말하고 누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근거가 뭐냐. 그거를 이제 뒷받침하는 근거가 뭐냐 이거를 정확하게 출처를 밝힐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사실은 그걸 가서 체크를 해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저는 사실은 여태까지 스킨을 산 거는 투자 목적으로 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이 스킨 이쁘고 괜찮다. 근데 다른 스킨들이 너무 비싸요. 이거는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할 거야. 뭐 여기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물려서 그냥 사기꾼 만들려고 여론을 만들려 사람이든지 뭐든지 뭐 어찌됐든 제 입장을 얘기하면은 비쌉니다. 비싸요. 이게 보면은 7,000달러예요. 7,000달러. 그 7,000달러를 해보면 1, 10, 100, 1000.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근데 여기서 수수료 붙겠죠. 1,000만 원을 들이박으면. 이게 1,000만 원짜리야. 그죠? 이게 1,000만 원짜리예요. 근데 이렇게 해봐. 그럼 이게 뜬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관찰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1,000만 원의 가치가 있을까? 나한테 있어서? 저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가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1,000만 원씩이나 해. 다른 게임 보면은 진짜로 거짓말 안 하는 게 왜 발로란트가 흥했냐면은 이런 스킨이 너무 해자야,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발로란트가 이제 문제가 또 뭐냐면은 완전 또 카스 형태를 베낀 거긴 한데 카스 느낌이 안 나. 그래서 저는 발로란트 하다가 이 게임 넘어와서 다시 하고 있는데
스킨을 사려고 보니까 너무 비싸요. 이쁜 건 맞아. 이쁜 건 맞는데 1,0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지불할 만한 그런 그 가치는 없어. 왜냐하면은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뭐 누구한테는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뭐 그것도 없는 거지 새끼냐라고 비아냥하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제가. 너는 뭔데 게임 스킨 사는데 얼마도 안 썼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분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무슨 심리냐면은, 그냥 길 가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명품을 걸쳤고 이걸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임에서도 그걸 비슷하게 하는 거지. 이런 사례는 사실 되게 많아요. 이런 BM 구조를 갖추고 게이머들끼리 비교하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거죠.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왜냐하면 가치가 낮았거든. 그리고 그래픽 업데이트가 카스투가 되면서 그게 더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 저거는 봤을 때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빈익빈 부익부가 되게 양극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양극화된 게 사실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구도 해결하지 못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라는 그런 그 희망을 가지고, 아니면 그런 걸 실제로 실현한 사람들이 계속 주변에 계속 도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주면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 근데 이 패배주의, 뭐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라 해야 되지?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남이 뭔가를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거, 그런 걸 보고 이제 이 사람의 수준을 판단한다, 뭐 이런 게 되게 많아.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이면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슈퍼카를 가지고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면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뭘로 벌었을까 이 생각부터 하거든. 근데 그거를 굳이 일일이 찾아다니고 싶진 않아. 왜냐면 결국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본단 말이야, 사람들이. 결국은. 근데 그냥 과시욕. 이게 너 이게 진짜 한국은 근데 또 유별나게 또 없어. 과시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유튜브 보면은 유튜브 하는 사람들 중에 과시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있죠. 막 자기 얼마 벌었다. 막 무슨 스물 몇 살 청년 뭐 창업해가지고 몇백억 벌었다. 뭐 10억 벌었다. 아니면은 뭐 몇천만 원 벌고 있다. 뭐 해가지고 얼마 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유튜브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것도 비슷해. 그런 환상을 심어줘. 그러니까 어떤 애한테 그냥 비싼 스킨을 주고 이 새끼한테 뭔가 낚일 만한, 그러니까 젊은 애한테 돈을 주는 거야. 젊은 애한테 돈을 줘서 성공한 사람처럼 만들게 하는 성공 페이크. 이 카스도 똑같아요. 중국에서 했던 것처럼. 중국에서도 물론 진짜 그 사람이 돈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있어요. 어느 나라나 다 있어요. 돈이 없어, 자기가. 근데 젊어. 그 나름 좀 어떻게 보면 빨릴 만한 애라는 게 이제 뭔 얘기냐면은 좀 예쁘거나 아니면 좀 잘생겼거나 이런 애들 해가지고 성공 스토리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그거에 혹해가지고 낚인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최근에 유튜브 보면은 그런 콘텐츠 만들던 애들이 이제 그 뭐냐, 조회수가 안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스킨 그 시장에. 그러니까 환상을 계속 주입하다가 이제 약발이 떨어진 거지, 쉽게 말해서.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게 1차 패닉셀. 1차 패닉셀. 1차 패닉셀이 뭐냐? 스킨 트레이드를 이제 빨간 아이템을 이제 골드로 바꿀 수 있게 됐어요. 그 골드는 이제 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칼로 나와요. 랜덤한 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확률이 정해져 있다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거 못 믿겠어요. 뭐 나올 확률이 정해져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습니다. 이게 되게 사람들이 제일 그 간과하고 있다. 아니면은 사람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넘기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예요. 밸브는 절대 확률을 얘기한 적 없습니다. 트레이드업 확률도 얘기한 적 없어요. 근데 웃긴 게 스킨 거래 사이트나 아니면은 무슨 정보 사이트 가보면 거기 확률이 나와있죠. 그거는 뭘까요? 이게 되게 웃긴 거죠. 이게 되게 웃긴 겁니다. 저는 공신력 있는 근거를 가지고 출처를 찾아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고객센터 가서 물어봤어요. 근데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결국은 안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블로그에서 확인하래. 그래서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잖아요. 안 나옵니다. 검은 화면만 떠요. 검은 화면만 떠요. 얘네들은 이거를 과연 알고서 보내준 걸까? 지금 보면은 이 링크예요. 이 링크. 이 링크.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개발 공부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면은 뭔 얘기인지 알잖아. 여기 있는 내용들이 블랙 스크린이 뜬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모듈을 지금은 못 찾고 있죠. 근데 어찌됐든 저찌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지금 링크를 관리하고 있어요. 뭔 얘기냐면은 다른 데서 들어가잖아. 제가 찾은 게 있습니다. 자, 여기는 또 들어가죠. 웃기죠? 여기 또 들어가죠. 똑같은 링크에서 나온 거야. 근데 이 링크 자체가 다른 링크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국에서 자기들이 공식 사이트라고 올린 그 링크 주소가 있는데 그 링크를 접속하면은 검은 화면이 나오게 만들어 놨어. 근데 다른 나라에서 접속하는 링크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와. 이거 한국어로 이제 바꾼 거예요. 웃긴 게 처음에 CS2 그 업데이트 됐다고 해서 나왔을 때 이렇게 홍보를 했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바꿔놨어. 의도적인 거예요. 기술적인 거를 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웹 기술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 의도적으로 이렇게 은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블로그에 공개를 해놨다 라고 하지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면. 이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제 입장에서 보면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를 했는데도 거기서 준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 보니까 볼 수 없는 링크다. 그러니까 사실상 알려는 줬는데 감춘 거죠. 은폐한 거예요. 회피하고.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사이트 한번 여기 사이트 찾아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일반적인 사람이 이런 거 못 들어가 페이지. 특히 요즘 애들은 휴대폰밖에 안 하잖아. 병신들이라 휴대폰밖에 못 하는 장애인들 많잖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나? 컴퓨터 웹사이트 이렇게 들어가서 뭐 하는 거 볼 줄 아는 요즘 애들이 얼마나 있겠어. 이거 게임 하는 애들이 발로란트나 아니면 오버워치나 이런 거 하는 애들 중에 뭐 어떻게 들어와서 하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진짜 좀 지금 문제가 많다 생각해요. 사실상 저는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감추고 있다, 은폐하고 있다. 이게 결국은 사기를 의미합니다. 큐브 사건을 아셨던 분들이면 다 아는 얘기예요. 메이플 큐브를 저는 제 생각에는 모든 교과서에 경제 과목에 사례로 넣어줘야 돼. 그래야지 앞으로 디지털 사기를 안 당해. 디지털 교육을 할 때 큐브 사건이랑 이 밸브 얘네들이 하는 짓을 분석을 해가지고 컨텐츠로 만들어서 홍보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얘네들이 사기꾼이고 디지털에서 어떤 식으로 사기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알고 대응을 하지.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어떻게 알아? 지금 스킨 산 사람들 중에서 이런 것까지 체크해서 확인하는 사람 있어요? 일단 유튜버 중에는 없어. 한국말 하는 유튜버 중에는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취직에서도 마찬가지야. 저는 저의 그 뭐라 해야 되지? 저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깊게 따지는 사람이 여태까지 없었다는 거지.
저는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체크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뭐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뭐다. 얘네가 고객센터에서 준 링크로 들어가면 검은 페이지가 나오는데 그 검은 페이지의 확률에 대한 얘기는 단 하나도 없다. 아, 그거 있어요. 업데이트 내역에 그 무슨 뮤직킷 있거든요. 업데이트 내역을 다 뜯어서 보면은 공식적으로 얘네가 올린 내용 중에 확률이라는 얘기가 들어간 업데이트가 딱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뮤직킷이거든요. 그 뮤직킷이 뭐지? 얘네가 최근에 판 뭐 이런 거예요. 뭐 어떤 건지 제가 까먹었는데 뭐 아무튼 이거 중에 하나 사가지고 게임 하면은 뭐 20%의 확률로 어떤 음악이 재생이 된다. 희귀한 패턴으로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거 말고 얘네들이 올린 공식 문서나 공식 업데이트 내용에서는 확률이라는 단어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재밌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얘는 알고 있대. 누구냐? 얘는 알고 있대요. 어노멀리 씨라고 그 독일 새끼인가 스웨덴 새끼인가 아무튼 있어요. 나이도 꽤 많이 처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도박 사이트에서 후원받는 그 영상이 광고가 껴있는 유튜버 있잖아요. 믿으면 안 됩니다. 안 껴있어도 믿으면 안 되는데 사실 껴있으면 그냥 사기라고 생각하면 돼. 이 사람이 뭐 얘기하는 게. 왜냐면 이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도박 사이트와 손을 잡은 사람이거든. 도박 사이트한테 후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솔직히 가입할 수 있어요. 도박 사이트에서 후원 받아서 영상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영상 올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몰라. 어떻게 하는지. 웃기지 않아?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되지? 이 게임이 항상 뭐 한다 지랄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자정할 생각은 없어. 인벤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그러면은 좀만 뒤적뒤적 해보면은 사기꾼들 다 나와요. 그 누구지? 수용이었나? 제가 몇 살 때였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나? 대학교 1학년 때였나? 그때 봤던 이름이 아직도 있다라는 게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전 진짜 이해가 안 돼요. 10년이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편의점 알바만 해도 먹고 삽니다. 10년 동안 돈만 모으면 그 10년 동안 돈 모으면서 사기치지 말고 돈 모아가지고 상자 샀으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스킨 다 살 수 있었을 텐데 사기치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세상에 진짜로. 저는 그 사람들 뭐 욕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저는 그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10년 전에 봤던 그 사기꾼 이름이 아직도 있다? 야, 이거 뭐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인터넷에서 거래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리스크를 지고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사실은 저는 받고 겪었기 때문에 저는 사기당한 적은 일단 없어요. 저는 항상 그 여태까지 샀던 게 그거밖에 없어. 뭐지? 스킨을 내가 산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있나? 한 번 있다. 한 번 있고 다 이제 싸게 팔았어. 난 항상 팔 때 싸게 팔아. 그냥 잘 쓰세요 하면서 그냥 싸게 팔아. 나한테 이제 가치가 없는 아이템이라 생각하니까 그냥 싸게 판다고. 저는 진짜 순수하게 가치만 생각해요. 내가 물론 돈도 생각하지. 돈도 생각하는데 이 게임으로 나는 돈 벌려고 게임을 한 적은 없어. 항상 손해를 봤어요. 모든 게임이 다 그래요. 저는 게임할 때 뭐 이득을 본 적이 없어요. 뭐 누구는 하다 보면 프로게이머 하고 누구는 하다 보면 스트리머 하고 누구는 뭐 하다가 뭐 도박 사이트에서 스폰 받아가지고 돈 받고 뭐 이러잖아. 근데 뭐 그러라고 해요. 보면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사실 그냥 그거랑 스킨이랑은 상관없잖아. 그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 뿐이고 스킨은 스킨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 벌려고 이제 쌀먹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상자 쌀먹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상자 쌀먹해. 그거 팔아. 그거 돈 받아.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 근데 이 법적인 관계를 보면은 그렇게 해서 빨리 팔면 괜찮아. 근데 막 투자를 막 해. 이거 해서 돈이 되네? 해가지고 투자를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빠져든 사람들이 많아. 근데 법적인 관계까지 체크를 안 한 거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요번에 조사하면서. 나이가 좀 먹고 아는 게 많아지고 막 하다 보니까 법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뭔 일을 하기 전에 법적인 리스크를 하나하나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봤는데 까보니까 이러네? 그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법적인 리스크가 뭐냐, 지금. 지금 그 게임을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한국 법상 거기에 등록을 해야 돼. 국내에서 게임을 팔려면 지금 밸브가 이 카스투라는 게임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스팀에다가 올려서 판매를 하고 있죠. 한국 사람들이 살 수 있죠. 그죠? 그럼 한국 저작권 위원회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죠. 근데 등록을 안 했죠. 등록되지 않은 게임이에요. 이거 확실한 얘기예요. 등록되지 않은 게임이에요. 그 두 번째로 확률형 아이템, 이거 확률형 아이템인 거 다 알죠? 누가 봐도 확률형 아이템이에요. 근데 확률 정보가 없어요. 그럼 지금 법적으로 위반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는 사실은 제재를 받아야 되는 콘텐츠예요. 근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근데 플랫폼에서는 제재할 수 있어요. 특히 네이버 같은 데는 제재할 수도 있어요. 그걸로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으면 저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좀 방송 좀 못하게 해볼까 하면서 제출을 합니다. 이거 등록도 안 된 게임이고 한국법상 등록도 안 된 게임이고 지금 이 상자 까는 거 자체가 불법인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 방송을 하고 있는 거냐. 한국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이겠죠, 어찌됐든. 근데 네이버라는 그 콘텐츠 플랫폼은 네이버를 가입을 해야 되잖아. 취직에서 방송을 하려면은 자기 신원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이버에서. 그래서 상자 까는 게 제가 해봤지만 제재는 안 먹습니다. 상자 까는 거 가지고는 제재는 안 보고. 근데 팜스킨이나 뭐 이런 거 까는 거면은 제재를 보고. 그렇더라고요. 해보니까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유튜브는 되지만 거기는 안 된다. 이게 맞는 얘기죠. 정리를 하면은 깔끔하게. 아무튼 그렇고.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찾아내는 게 제가 뭐 글도 썼지만은 정부에서 나서서 스팀한테 제재하라고 얘기를 해서 하면은 요청을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돼요.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돼. 그러니까 언젠간 그냥 갑자기 다 잠길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지금 굉장히 불안한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발로란트나 오버워치 이런 건 다 등록된 게임이에요. 등급을 다 받았어요. 근데 이 게임은 등급을 안 받았어. 그러니까 등급 표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피를 사실은 보이면은 19세 해야 되잖아. 근데 이 게임은 19세 그런 게 없어. 아무튼 그래요. 이게 글로벌 버전이에요. 또 이게 족 같은 게 뭐냐면 글로벌 버전이랑 중국 버전이랑 나눠져 있어. 그래서 완민가 퍼펙트 월드 어디냐? 아까 있었는데. 아무튼 퍼펙트 월드 아까 봤잖아요, 사이트. 거기서 이제 게임을 해서 클라이언트를 실행시키면은 중국 버전의 클라이언트로 다운을 받아서 바뀐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 서버 안에서의 클라이언트랑 중국 밖에서 중국 서버 사설 서버 하는 사람의 클라이언트랑 뭐가 다른지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완미나 뭐 이런 거 가입했다고 해서 그거 안 걸린다 이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서버를 뜯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 그 월드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 스팀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나. 근데 물론 안 알려주겠죠, 당연히. 물어보면 당연히 안 알려주겠죠. 은폐하려고 하는 거죠. 법적인 리스크를 사람들이 알게끔 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들만 쉬쉬하면 되거든. 근데 그 쉬쉬하는 사람들 몇 명에서 이 사건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저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이 게임을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법적인 리스크가 있는데 나만 알고 있는 거야. 그 나만 확인할 수 있고 나와 알고 있는 사람들만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족같이 해. 그럼 이걸 터트릴 수 있는 거야. 그런 법적인 리스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언제 터트릴지 모르겠죠. 예. 그래서 시한폭탄인 거예요.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땐 법적 리스크를 봤을 땐 얘네들이 시한폭탄을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가만히 갖고 있다가 자기들이 불리할 때나 뭐 유리할 때 더 써먹겠죠. 어떻게든 어떤 시스템을 건드려서라도 그렇게 할 새끼들이에요. 이 새끼들은. 예. 뭐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법적인 리스크가 있다. 세 가지가. 그래서 저는 투자 목적으로 지금 카스트 스킨을 사는 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서. 그래서 뭐 누구는 뭐 여기 가서 보면 된다, 저기 가서 보면 된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사고 파는 건 본인의 자유고 지금 아무도 못 막아요. 근데 업데이트 내용을 보면은 사고 팔고 하는 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이득이다. 맞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이득이에요. 누구나 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것도 있어요. 내가 샀어. 나중에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은 지금 팔고 나중에 사도 이득이죠. 그죠? 그렇게 봐도 이득이잖아. 그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나 뭐 아니면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나 근거가 밸브가 업데이트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정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합리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여태까지 스킨 내용들이나 업데이트 내역들을 보면은 지금 투자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업데이트 방향으로 쭉쭉쭉 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가능성이 높다 생각해서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았어요. 얼마 안 되지만. 그리고 이런 거 사고 싶지 않아요. 몇천 달러까지 주면서. 그냥 이런 거 살 바에 주식 넣는 게 맞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근데 내가 투자를 못해. 금융 병신이야. 그러면은 그냥 사세요. 그 본인이 수익 안 나면 그냥 본인이 안고 죽는 거고 수익이 나면 상관이 없어. 근데 그럼 여기 게임 스킨에 대한 가치나 가격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대놓고 밸브가 공식적으로 지금 하는 게 뭐냐면 가격을 우리가 내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그죠? 아, 지금부터 모든 스킨 가격을 2,000달러 이하로 내추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올린다고 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밸브는 스킨 가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태야. 근데 패치 한 걸 보면은 알잖아. 얘네가 스킨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건지 지금 물량을 당연히 많이 뿌리고 사람들이 많이 사게 해서 희소성이 떨어지면 당연히 가치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가치가 올라간다? 뭐 진짜 돈 많은 사람 그냥 인구수가 늘어가지고 갑자기 올라간다? 맞는 얘기입니다. 올라가면 그렇게 돼. 근데 안 되잖아 그렇게.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 그래프를 보면은 이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림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림만 봐도 여기서 한 번 떨어졌잖아. 지금 이만큼 왔잖아. 지금 여기 가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더 떨어질 거라 생각하지 누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 생각하냐고. 이게 6,000달러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때가 고점이에요. 딱 한 번 그랬어. 지금 사는 사람이 아 나중에 5,000달러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그냥 이뻐서 사는 사람 아니면은 안 사. 나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데 또 이쁘다고 해도 그래서 이게 스킨 마켓 시장이 좀 그런 게 뭐냐면은 만약에 명품을 사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아 나 진짜 명품 하나 갖고 싶어. 평상시에 못 입었던 옷 비싼 옷 입고 싶어. 그래서 사 하나 살 수 있어요. 전 사본 적이 없지만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 그럼 자기가 잘 입고 다녀. 근데 사기 전에 가격표를 보니까
계속 떨어져. 그럼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슈퍼카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10억이래. 근데 내일 아침에 1시간 뒤에 보니까 9억이 돼 있어. 그 다음에 8억이 되고, 그 다음에 7억이 되고, 이 지랄 하면은 누가 사려고 하냐고. 사려고 하는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이, 아무리 돈 있는 사람이라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1시간마다 계속 바뀌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답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가격 자체가 다 올라간 건 맞아요. 적정가라는 게 사실 없어요. 그냥 자기가 이 가격에 괜찮다 싶으면 사는 게 맞고, 아, 지금 아닌가 싶으면 팔면 돼요. 근데 변동이 아래로 내려가는 변동이 크잖아. 그럼 누가 사려고 하냐고.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 사세요, 그럼. 제발. 저는 입장이 뭐냐면, 사람들이 싸게 자기가 원하는 스킨 많이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제 생각은. 최소한. 그렇게는 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터미널, 뭐 이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스킨이 가격이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격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 거고. 그러니까 이거 여기까지 이제 스킨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쁜 스킨 많습니다. 사세요. 사고 싶으면 돈 있으면. 근데 돈이 없어. 그럼 돈을 벌어. 근데 이걸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지 마. 그 시간에 공부를 해가지고 주식에다 일단 넣어보세요. 네. 주식에 저 주식으로 돈 뭐 그러니까 이게 그게 있어. 제가 100만 원짜리 주식이 있고 1000만 원짜리 주식이 있다고 저 생각해 봅시다. 근데 내가 10만 원을 넣었어. 1% 올랐어. 그러면은 액수로 치면 10만 원 넣으면 얼마 안 돼. 근데 1000만 원이나 1억을 넣었어. 그럼 그 퍼센트가 되게 큰 거예요. 그 퍼센트가. 수익률 퍼센트가 되게 큽니다. 액수를 얼마나 넣냐에 따라서.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잘 한번 비교해보세요. 아주 좋은 공부가 될 거예요. 지금 CS2 마켓 시장이랑 다른데 내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적금을 넣는 게 나을지 뭐에다 넣는지 나을지 이런 걸 한번 따져보고 그런 다음에 이런 걸 투자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와. 지금 상황이. 최소한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좀 있는 사람들이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아, 이거 떨어진다. 이거 올라간다. 이지랄만 하고 있고 씨발. 그냥 답이 없어. 답이 없어. 그냥 업데이트가 그냥 그렇게 되고 있는데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되게 쉽게 설명해준 그 분이 있어요. 그분의 얘기를 빌리면은 스킨에 물을 탄다. 이게 맞습니다. 밸브가 지금 스킨에 물을 타고 있다. 이게 딱 맞는 얘기죠. 예. 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확률 조작은 뭐 알 수 없는 거죠, 결국은. 그 저는 또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뭐 아무튼 스킨에 대해서 여기까지 얘기하고 확률 조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 사람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뭐 퍼센트가 다 있어가지고 그 퍼센트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트에 가보면 뭐야 또 없어졌네. 아무튼 그 사이트에 가보면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링크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링크가 있어요 또. 이걸 번역을 하면 됩니다. 존나 쉽죠? 네, 여기 보면은 표본, 표본에 따른 통계값이에요. 표본에 따른 통계값입니다. 그러니까 밸브에서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확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는 통계적으로 만들어진 확률인 거야.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네시스 터미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지금 나온 스킨들, 터미널들, 그런 것들 확률이 나와 있나? 안 나와 있어.
이건 확률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밸브의 이게 여기 밑에 있는 법적인 관계를 보잖아. 그러면은 퍼펙트 월드 판권 소유, 밸브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밸브 거를 가져다가 쓴 거죠. 여기서 중국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걸 허가를 하나도 안 해줬어. 근데 중국만 이렇게 했어. 왜 그럴까? 중국이 더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얘기만 잘 통하면. 진짜예요. 네, 진짜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더 통제하기가 더 쉬운 시장이에요. 그리고 카지노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사실상 카지노잖아. 카지노잖아. 이거 해서 바꿔주잖아. 그리고 웃긴 게 버프 이 중국 서버에서 이렇게 얻고 이렇게 해서 뭐 상자깡을 하든 뭘 하든 어떻게 해가지고 스키들 다 빨아들이잖아요. 그죠? 가장 소비와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는 데가 중국이잖아요. 솔직히 중국 인구가 얼만데 중국 인구에 있는 그러니까 이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몽골이 대표적인 예라고 했죠. 몽골이 사실은 몽골이나 중국이랑 이제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땐 그냥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봇을 만들어서 돌리면 수익이 무조건 나는 구조야. 이 게임 자체가. 게임을 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결국은 모든 사람이 이 케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도박하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돈이 많은 나라에서 도박을 하지. 돈이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도박을 해. 막 무슨 몇백만 달러짜리 뭐 그런 스티커 이런 거 있잖아요. 몇백만 달러는 아니다. 잘못 얘기했네. 10만 달러? 네. 몇만 달러? 뭐 이런 거 나오는 캡슐을 까진 않죠. 까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나라일수록 그런 도박 산업이 성행한 곳들에서 케이스를 이제 생산해서 비싸게 좀 팔 수 있는 거지. 케이스를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값을 받으니까 수익이 나는 거야. 나라 입장에서 보면. 기업가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지금 주간 보상이 있잖아요. 그죠? 주간 보상이 있어. 주간 보상이 있는데 그거를 랜덤으로 다 돌려. 근데 한 100만 명 정도 그걸 돌린다 생각해봐. 한 달에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되죠? 수익이 나. 계속. 근데 그만큼 이 카지노 도박 사이트도 계속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MG노나 이런 애들도 다 도박하잖아. 우리나라에서 하면 불법이야. 확률형 아이템, 불법으로 규정된 아이템 까는 거니까. 다른 그러니까 진짜 난 그렇게 생각해. 다른 나라 프로 그 카스 프로 한 명 초청해가지고 그 한국 PC방 가서 까보라 해. 어떻게 되나. 되게 웃길걸요, 진짜. 케이스에 여는 그런 영상 올리면? 우리나라는 그런 거 되게 안 좋아해. 카지노 얘네들이 다 돈 버는 걸 알거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우리나라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카지노인데 사실상 대놓고 카지노 이런 거 다 알잖아. 그 이제는 큐브 사건도 터졌어가지고 되게 안 좋아해요.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케이스 까는 거 도박이잖아. 근데 나라에서 제재를 못해. 존나 웃기지. 그래서 이런 거 홍보하는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카스트 유튜버들. 케이스를 열든 뭘 열든 얘도 마찬가지잖아. 얘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제가 봤을 때는 유럽에서 도박 그 해가지고
독일에서 이걸로 이제 유명해지니까 스폰도 많이 했었을 거야 아마. 스폰도 도박 사이트에서 스폰도 되게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뭐 아무튼 그래요. 그렇게 해서 돈 벌고 잘 살면 되죠. 네, 외국인이 돈 잘 버는 건 상관없어. 근데 이제 보면 얘가 얘기하는 걸 보세요. 시장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4천에서 3천으로 올랐어요라고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떨어졌다는 거죠. 밸브는 11월 이후로 카레 관련된 새로운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잖아. 얘도 진짜 어그로 끌려고 별의별 지랄을 다 해. 이 새끼도. 새로운 카레에 대한 새로운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밸브가 공식적으로 업데이트한 게 없다. 여기 보면 업데이트한 게 없어요. 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맞아. 근데 칼 공급이 늘어났잖아. 이것도 말장난이지 씨발 이 새끼도. 얘가 만약에 자기가 진짜 존나 어디 뭐 개같이 일해가지고 번 걸로 이쯤에 샀으면 이딴 얘기 안 해. 그냥 옛날에 스킨 사놨다가 쟁여놓고 펌핑 되니까 존나 비싸게 팔아놓고 이미 부자가 된 애야 얘는. CS2 마켓을 통해서 이득을 엄청나게 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모두가 다 그렇게 되고 싶어 해. 그래서 사. 근데 안 돼 그렇게 절대. 이미 끝났어. 이 시장은 더 이상 희귀 아이템 상승으로 갈 일이 없어.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제2의 오네픽셀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저는 못 생긴다고 안 생긴다고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앞으로 그럴 스트리머가 생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네픽셀 싫어하는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맨날 하는 게 케이스 오프닝 하는 거밖에 없잖아. 게임 좆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거야.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 게임은 게임이 아니라 뭐지? 스킨이 주된 게임입니다. 뭐 이질하잖아. 그러다가 결국은 케이스 뱀 먹었잖아. 뭐 아무튼 별의별 장애인들 많습니다. 정신 나간 애들 많아. 그 무슨 나치 막 이런 거 그려놓고 미친놈들이지. 우리나라에서 일본 가서 나치 그런 거 막 한 번 해봐. 우리 아시아는 좀 덜해요. 왜냐면은 그 히틀러가 없었으니까. 히틀러가 없었으니까. 근데 유럽 같은 데 가서 나치 옷 입어봐 한번. 아니 얘네는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 스티커 그 찾아보면 플롯 같은 데 보면 플롯에서 그 아이템 데이터베이스 뭐 아무튼 네, DB 여기서 가서 검색해 보면은 그 나치 이거 사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밈 스킴이야. 밈. 그러니까 스티커를 사놓다가 얘네들이 하는 게 또 유튜브 지금 카스트 유튜브 하는 애들이 결국은 셋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완전 도박 쪽. 뭐냐면 그 팜스킨 뭐 팜스킨 아니어도 뭐 이상한 사설 도박 사이트 있어. 케이스 도박 사이트. 그런 거 홍보하는 애도 있고 그런 애들은 거의 조회수가 안 나와. 사람들이 다 싫어해. 근데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업데이트를 얘기를 해. 근데 그 업데이트가 제가 글도 썼지만 쓰레기 같은 업데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거야. 그냥 업데이트가 없었는데 만들어 자꾸. 뭐가 업데이트가 됐대 계속. 근데 가서 보면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뭐냐면은 이런 인포 사기를 하는 유튜버들을 피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냥 카스트 게임 안에서 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 그 영어를 좀 공부를 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CS2 블로그 있죠? 뭐 안 들어가지긴 하는데 어떻게 링크 찾아서 들어가면 들어가집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들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만 보고 판단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스킨 시장 가격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그 이런 뭐
뭐 버프도 되고 뭐도 되고 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전체를 대표하진 않아요. 착각할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내용, 여기 있는 가격들이 그 이 스킨의 가격 전체를 다 대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 얘기냐면 여기 다 경매하잖아요. 싼 값에 다 올려놓고 있죠? 근데 이게 싼 값에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영어 공부를 하면 아는 얘기예요. 영어 공부를 하세요. 영어 공부를 못하는데 사지 마세요. 영어를 못 알아먹으면 사지 마세요. 진짜로. 영어를 모르는데 왜 무슨 이상한 비트코인이나 아니 무슨 이상한 코인이나 이런 거 사냐고. 영어를 잘 알아. 그럼 사세요. 제가 옛날에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아, 내가 영어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조교육을 받았으면 비트코인 샀을 텐데.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경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거 맞아요. 이거 진짜 맞습니다. 근데 그 경제 교육이라는 게 자기가 경험에서 얻은 경제 교육이랑 그냥 남이 알려주는 거랑 너무 커. 차이가 커. 남이 알려주는 건 사귈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누군가의 그 투자 경험 이런 거를 듣는 게 되게 값진 겁니다. 왜냐면 그게 다 돈이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조그마한 돈으로 투자를 해보라고요.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근데 이 보안이 또 문제야, 씨발. 디지털로 거래할 땐. 저는 옛날에 이 CS 플롯이나 아니면 이런 게 옛날에도 있었는데 저는 이거를 신뢰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일단 영어도 잘 모르고 이 웹사이트도 잘 모르니까 안 사는 거야. 그런 사람 되게 많아.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신뢰가 안 되잖아, 솔직히. 내가 여기다 돈 넣었다가 다 빨리면 어떡해. 법적인 리스크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법적인 리스크 있어요. 당연히. 제가 얘기했잖아요. 애초에 이 게임 자체가 법적인 리스크가 그 안고 있는 게임이라니까? 그냥 이 게임에 그 장터에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 나는. 아, 스팀에 있는 게임이고 그 중에 카스라는 게임 있고 거기 장터가 있으니까 장터가 기준으로 사고 팔고 하면 되는데 이제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 생각하는 게 곱하기 7입니다. 0.7이야. 환율이 0.7이야. 스팀 머니는 환율이 0.7입니다. 그래서 10달러짜리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10달러짜리를 사. 뭐 수수료 다 빼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빼고 그냥 10달러를 썼어. 근데 이게 장터 가격으로 바뀌면은 뭐 얼마가 되겠죠? 근데 그걸 다시 현금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간중간에 빼먹는 수수료나 그 차이가 되게 크기 때문에 손해가 됩니다. 엄청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스팀가로 판다는 생각 자체가 되게 손해 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이트가 되게 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여태까지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그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지금 인하하고 인상하고 이런 게 없어. 근데 물량이 늘어나. 그리고 가격대가 낮은 아이템을 공급을 계속 하는 구조로 가고 있어. 지금 밸브는 그래요. 하도 욕 처먹고 저 같은 사람들한테 계속 시달리니까 저 같은 사람들한테 찍히니까 응? 이 법적인 리스크나 이런 거 있다. 니 어떡할 거냐. 이제 영어로 가가지고 뭐 국회 한번 가거나 응? 지금 선거 중인데 가서 지랄 한번 해주고 이러면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거지. 그런 게 싫은 거지 이 사람들은. 그게 생각보다 커. 진짜로. 중국에서 자살한 사람 알아요? 한국 정치인들 중에서 이 게임 스킨 때문에 사람 자살한 거 본 적 있어?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 한국 정치인들이나 뭐 누구한테 게임 아이템 가지고 씨발 누가 자살을 하냐? 병신 아니야? 병신이니까 뒤졌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사람들을 모아요. 어떻게 모을까요? 이거 비싼 스킨이고 이 환전하는 게 있으니까 너만 아는 거야 하면서 환전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한탕하는 거지. 그 뭐지? 주가 조작하는 거랑 비슷해요, 느낌이. 코인이랑 똑같아. 코인 조작하는 거나 주식 조작하는 거나 지금 스킨이나 게임 아이템 가지고 조작하는 거나 똑같아요. 지금 이게 주작일까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 있어. 물어본 사람 있어.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주작하는 사람이 지금 사? 이거를 다?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걸 지금 사는 사람이 진짜 실소유주다. 실소유층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그걸 보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 그걸 언제 다 파악하고 있냐고, 씨발. 거래가 몇 건이나 나오는데.
그죠? 거래가 지금 여기 안 나와서 그렇지 얘네들은 그걸 다 알아. 그러니까 밸브가 짜증나는 게 그거야. 밸브가 짜증나는 게 지금 스킨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들이 스스로 장사하고 사실상 스팀 장터를 대체하는 거다라는 걸 이제 알아. 그리고 욕도 처먹어. 돈도 벌고 싶어. 이 새끼들이 나의 회사의 이익을 뺏어가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시 불러 들어오는 거지. 왜냐하면 그럴 만한 업데이트를 계속 할 수 있어. API라는 게 있어요. API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한국에서의 법적 리스크로 터트리는 경우가 있는 거고 현실적인 얘기는 API가 이제 날아가는 거지. 밸브에서 이제 스킨 거래하라고 도움을 주는 API들이 있어요. 그걸 회수를 해. 못 쓰게 막아. 그럼 얘네들 어떻게 거래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인한테 사고 싶어 플롯에서 싸게 파니까 얘가 싸게 만들어서 착한 가격에 팝니다. 중국인이라 아주 훌륭해. 품질도 나쁘지 않아. 근데 중국 공산당에서 밸브 공산당에서 갑자기 와가지고 이제 씨발 왜 팔아하면서 가져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너 지금 딱 그런 구조예요. 딱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지는 난 모르겠어. 그리고 지금 사람들을 주식시장으로 다 불러들이려고 하지 이런 디지털 시장이 있다? 없애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밸브도 자기 그 시장을 지키기 위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런 거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은 대부분 스타링크 생각한단 말이야. 6월 달에 스타링크 있으니까 그때 한탕 해야지 이 생각한단 말이야.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아니면 코스피 같은 데 넣어서 한번 발 좀 담가야지. 몸 좀 뜨끈하게 지져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한 있어요, 진짜로. 아무튼 그래요. 이게 그래서 투자 의견이나 이런 거는 반쯤은 사기야. 본심을 절대 얘기하지 않아. 근데 웃으면서 얘기하면은 가짜야. 족같으면서 이제 욕하면서 욕박으면서 말해야지 진짜야. 감정이 느껴져야 돼. 이거 사는 사람 있을까? 뭐 아무튼 지금 스킨 시장이 그렇고 뭐 법적인 리스크 갖고 있는 게 많고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업데이트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얘네들이 만든 그 새로운 BM이 제가 델타포스를 해봐서 아는데 수요 공급 뭐 어쩌고저쩌고 BM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근데 이 가격이 토큰화로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랑 똑같다 생각하면 돼요. 사이버 안에서의 코인. 그거를 가져다 집어 넣으면은 이걸 아이템을 줍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나중에 7일 뒤에 비싸잖아요. 그럼 이제 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것도 근데 되게 그러니까 이 시장에 혼동을 준다는 게 뭔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옛날 방식이었잖아요. 그럼 내가 캡슐을 까서 하나를 얻어. 그 아이템이 제3 마켓, 그러니까 뭐 아까 봤던 플롯이나 뭐 그런 데서 사는 사람이 만드는 가격대가 있고 내가 최소한 이 정도 가격은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파는 게 있어. 그때 대부분 상자를 사서 깐 사람은 무조건 손해예요. 대부분. 근데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되게 비싼 거, 뭐 이런 거는 좀 또 떨어졌지만 비싸질 가능성이 있어. 항상 사람들이 골드 스티커는 계속 비쌀 거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항상 그 메이저 대회 봤던 사람들은 알 거예요. 할인을 70%나 95%뭐 이렇게 때려. 할인 70%를. 그럼 진짜 다 죽는 거야. 이 대회 다 끝나고 갑자기 업데이트를 해. 70% 업데이트. 이러면은 이거 지금 가격이 70%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사면 돼. 근데 그렇게 할지 말지 몰라 지금. 그러니까 가격이 더 이제 여기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밸브는 뭔가 돈을 갑자기 확
끌어당기고 싶은 거야. 왜냐면 소송이 되게 많거든. 나의 돈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나의 시장을 약간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봤을 때는 밸브 윗대가리 새끼들이 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딱 그렇거든. 그러니까 다 불러들이는 거야. 자기 품 안으로. 내가 다 처먹고 얘네들이랑 싸워야겠다. 만약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왜냐면 해외 일이니까 사실 사람들이 잘 알 수도 없어. 해외 일을 어떻게 관심을 가져? 그거 하나하나에. 뭐 어느 나라에 어떤 일이 생겼다까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관심 없으면 모르는 거지. 그거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어? 독일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오네픽셀이 범죄자랑 독일 카르텔이랑 얘기하는 거 알아들을 수 있어? 못 알아먹잖아. 어떻게 얘기해? 어떻게 알아볼게? 네. 독일에 있는 카르텔이랑 지금 얘기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또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오네픽셀 아니어도 똑같아. 다 똑같은 새끼들이야. 유럽 놈들은 똑같 다 똑같아. 다 똑같은 새끼들. 그냥 씨발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새끼들 다 사기꾼들이에요. 네, 사기꾼들입니다. 사지 마세요. 이뻐. 가격이 괜찮아. 살만해. 사도 됩니다. 취미로 자기가 사면 괜찮아요. 근데 뭐 병신이야. 그럼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 좀 씨발. 네, 그런 것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이게 얼마다. 이거 가격 적당하냐.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사지 마. 그럼 또 뭐 지가 알아서 해. 결국은 사고 말고는 안 사고는. 내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하나하나 알려줘야 돼? 머리 아파. 그럼 씨발 이거 얼마예요? 이거 사면 괜찮아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앞으로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이거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이거 하나하나 제가 다 측정해가지고 평가 내려야 돼요. 아스트랄리스라는 게임 단은 이 스티커가 지금 얼마지만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것입니다. 뭐 아니면 이런 이유들이 생긴다면은 이 가격이 떨어질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저 이 게임 아이템 하나하나에 그런 가치를 부여하고 싶지 않아요. 그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갖고 있는 아이템이 그냥 지금 보면 요거거든요. 옛날에 뭐 어떤 대걸 스킨 사긴 했는데 지금 이거 쓰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살 필요가 없어. 그 블레이즈인가 뭐 그거 있는데 그거 비슷한 거 그냥 싸가지고 스티커 이거 한 200원밖에 안 하니까 이거 사서 하면은 비슷하게 보여. 그러고 나서 자기 만족을 해. 그럼 끝이야. 뭐 700달러짜리 1000달러짜리 그런 거 살 필요가 없어. 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 거고 그거 사서 쓰는 사람이 있는 거고 이런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응? 펌프 앤 트럼프 얼마나 멋있어. 어? 달러에 피 묻었잖아 다. 달러에 피 묻힌 게 트럼프 아니에요? 맞잖아. 중국에서 자살하는 것도 봐봐. 피 묻었잖아. 뭐 때문에? 달러 벌려고. 통제해가지고 달러 벌려고 했는데 영끌해가지고 했는데 나락간 거야. 패치 한 방으로. 그럼 뭐 죽어야지 뭐. 코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코인에 이런 일 많아요. 네. 주식도 마찬가지야. 똑같아요. 코인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야. 주식도 똑같았어. 이것도 봅시다. 얼마나 이쁩니까? 제 눈에는 이뻐요. 왜 이쁘냐? G2 e스포츠 대 마우즈의 8강 매치 관전전 획득했습니다. 이거 제가 기념품 까가지고 얻은 건데 이 G2랑 마우즈랑 이거 할 때 그 뭐지 관객인가? 관객인이 남입해가지고 첫 싸웠어요. 네, 그래서 아주 훌륭한 그 게임사 입장에선 게임 대회 여는 입장에선 족같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사건 만든 애들이 그 디지털 도박하는 애들이요. 카지노 운영하는 애들.
그러니까 뭐 카르텔인 거야, 카르텔. 스트리트 2K 얘도 마찬가지죠. 스트리트 2K 스킨 크리미널 이거 모르는 사람은 그냥 카스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진짜 뉴비야, 뉴비. 스킨 크리미널 이거 인터넷 쳐보세요. 그럼 나옵니다. 그러니까 밸브가 이런 거 되게 싫어한다. 근데 이런 일이 있었잖아. 어떡할 건데, 씨발 밸브년아. 미친년이 씨발. 난 다 팔았는데 어떡할 건데. 난 다 팔았어. 알바 아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킨입니다. 퀸즈 감빗. 가격은 진짜 신경 안 썼어요. 그냥 되게 쌀 때 샀어요. 지금 좀 떨어졌는데 그렇게 손해도 아니에요. 저는 그 저점에서 그 타이밍을 되게 잘합니다. 이상하게. 이쁜 스킨이 있어. 근데 그 스킨이 예를 들어서 만약 이 스킨이 상자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많이 손해 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터미널로 나왔기 때문에 이 스킨을 제가 살 수 있었고 이 가격대에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 살 수 있으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MVP PK 옛날에 있었던 아주 훌륭했던 팀이죠. 그러니까 또 뭐 있었지? MVP PK 기억나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사람도 있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때 당시로 보면은 그 휴대폰으로 이제 대회 보는 거. 그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 있나? 그런 게 이제 진짜 대박인데. 그러니까 그때는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그걸 별로 인식을 못했어. 지금은 너무 오래됐어. 디지털 세계도. 스캠이 이제 점점 안 통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스캠 하고 있는 애들도 참 대단해. 어떻게 보면 붙잡고 있는 거 보면. 코로나 때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피크였고 이제는 이제 답이 없지 않나. 코로나도 저는 영향이 있다고 봐요. 어느 정도? 코로나 이 전체적으로 그냥 디지털 업계 자체가 암흑기야. 점점 암흑기로 가고 있어. 스킨 시장도 비슷해. 그 뭐 주변에 도박,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엄청나게 겹친 거야 지금. 사실은 안 좋아지는 이유가 뭐 전쟁도 하고 있고 전쟁 해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전쟁 때문에 돈 많이 번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것 때문에 스티커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인 게임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거랑 연관이 없을 수가 없어. 한국에서 만약에 밴을 보고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족도 없기 때문에 족도 신경 안 써요. 뭐 거절을 하든지 말든지 씨발 족 같은 코리안 새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걸? 밸브 새끼 그거. 음. 스팀이 씨발 게임 하나하나 이제 AI 폰 만들어가지고 민원 넣으면은 이제 족 같은 거지 이제. 게임사들도 그래 지금. AI 때문에 이제 또 취업도 안 돼. 어? 기분이 족같아. 쌀먹이라도 해야 돼. 근데 쌀먹도 못하게 하려고 하네. 씨발 뭐하지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야 이제. AI가 어쩌고 저쩌고 씨발 연병 떨고 있네. 개발자 지망하던 사람 콩공 얘기하면 안 돼 이거. 큰일 나. 컴공가들은 지금 그냥 보면 안 돼요. 아니 그냥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마지막으로. 지금 카스투 스킨은 그 컴퓨터 공학과 같습니다. 컴퓨터 공학이랑 똑같아. CS 컴퓨터 사이언스잖아.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거지.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사람들이 이제 안 못 느끼는 거야. 사람들이 다 확률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여기서 돌파구는 모르겠어. 돌파구가 있을까? 여기서 막 갑자기 옛날 가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뭐 이렇게 이런 거 찾는 사람 있다? 그러면 가능성 첫 번째 하나. 갑자기 사람들이 게임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 두 번째, 스킨이 굉장히 많이 풀리면은 사실은 가격대가 유지가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안 좋은 것밖에 없어. 제3자 시장에서 안 좋은 것밖에 없다고. 제가 맵 만들다가 중간에 그 뭐지? 법적인 리스크 때문에 안 하게 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아니 내가 게임 돈 안 벌리는 거 알면서도 이거 만들어서 해보고 싶은데
그냥 나중에 시간 지나서 만들었을 때 아무 의미 없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의욕이 안 생기잖아. 아, 나 맵 이런 거 만들고 싶고 이런 거 좀 모드 좀 만들어 보고 싶고 해가지고 좀 재밌게 게임 좀 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어. 그럼 뭐하러 내가 만들어? 그냥 이런 거나 보지. 그잖아. 여러분들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게임 콘텐츠 만드는 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야. 게임 콘텐츠 만드는 게 제가 12일 동안 왜 안 만들었겠어요. 공부하는 것도 있겠지만 돈이 안 되잖아, 돈이. 나한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냥 상황이 너무 또 안 좋아, 또 거기다가 옛날에 막 그룹 시절에 내가 막 지금 나이대였고 지금 나의 지식과 능력 수준이었으면은 뭐 자산 수준 자산이래 뭐 아무튼 그런 수준이었으면은 되게 열심히 했을 것 같아. 옛날 그룹으로 돌아간다면. 왜냐면은 내가 맵 만드는 것도 만들어주면은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좋아할 거니까 그게 눈에 보이잖아. 내가 좀 오랜 시간 공들여서 만들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사람들이 다 게임 말고 스킨에만 보고 있어. 그러면은 맵 만들어서 뭐해? 의미 없잖아. 어차피 스킨으로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만 돈 버는 거고 스킨 만든 사람은 돈도 족도 못 버는데 뭐하러 내가 스킨 만들지 이 생각하지. 맵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대회하고 뭐 지랄하면 뭐해. 맵 씨발 존나 잘 만들면 뭐하냐고. 오네 픽셀이 돈을 더 벌었지 씨발 그 맵 만드는 새끼가 돈 더 벌었어요? 아니잖아. 다 뺏어간 거잖아 그 새끼들이. 이용해가지고. 넥슨도 똑같아 씨발. 창작마당이 딱 그런 거고 넥슨도 똑같아. 앵커넥트 씨발 지랄하고 있네. 신뢰라는 게 이제 없어 너네는. 신뢰를 얻고 싶으면은 돈을 많이 쓰세요. 한 10배 정도 지금보다. 아니면 그런 구조를 만들던가.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앵커넥트 했는데 또 안 돼. 답이 없는 거야 이제. 그냥 하지 마. 그래서 안 만드는 거예요. 카스투 맵, 뭐 모드 이런 거 만들려고 하다가 그냥 그런 생각 하는 거야. 아 그러면은 그냥 나 혼자 만들고 나 혼자 게임하다가 무료로 뿌리면 또 그거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새끼들만 밖에 없고 답이 없는 거지. 그래서 발로란트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나마 이건 이거라도 주잖아. 이제 좆될 것 같긴 한데 그나마 잘한 거 이거 하나 산 거? 음. 예, 솔직히 이뻐. 보라 색깔인데 빨간 색깔이랑 같이 엮여 있어. 보라색, 빨간색. 개 이쁨 진짜. 이거 몇 개 더 사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사겠음. 근데 이게 붙일 데가 따로 없어요. 아쉽습니다. 붙이면 또 이상하게 안 예뻐.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나중에 70% 할인하면은 좀 사놔야겠다. 지금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런 거 보면서 이제 그냥 빼먹을 수 있는 거 빼먹는 거지. 지금 12,000이야. 이거 얼마야 지금? 18만 원이야. 씨발 스티커 하나가 미친 새끼야. 장난해? 그것도 최근 나온 스티커가 12만 원, 19만 원씩이나 한다고? 저희 얼마에 산 줄 알아요? 얼마에 이거 하나 샀는데. 존나 싸게 샀는데. 그때 한 몇 개 사놨으면은 부자였을라나? 5개 정도 사놨으면 이 가격에 팔리면은 100만 원이니까 스킨 하나 살 수 있었겠네. 지금 폭락장이어도. 근데 이렇게 또 얘기하면 이거 또 떨어진다 이거. 귀신같이. 여기 지금 나온 스티커 중에 제일 이쁜 게 이거예요. 제 눈에는 제 눈에는 저 솔직히 동크 스티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전 동크 스티커 안 좋아합니다. 투자 가치가 있나?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안 예뻐요. 그냥 안 예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모넷이 해가지고 S1 뭐 S1 심플 뭐 어쩌고저쩌고 이질 하더니 씨발 알고 싶지 않음. 나이 처먹은 새끼 좀 빨리 은퇴 좀 해라. 할 말이 없어. 전 솔직히 심플 아니면은 동크밖에 없어요. 자유는 솔직히 모르겠어. 그냥 뭐라 해야지? 1인 캐리력을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1인 캐리력? 얼마나 많은 임팩을 줬냐? 동크랑 심플밖에 없어. 자유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존나 잘합니다. 돈도 존나 많이 벌고. 근데 재미가 없어. 재미는 동크랑 심플이야. 근데 동크도 약간 옛날 동크지, 작년 동크지, 지금 동크는 좀 그래. 자, 옛날 리퀴드 되게 좋아했는데 2016년? 2016년 지금 딱 10년 전이네. 10년 전 리퀴드를 제가 보고 야, 이 게임 진짜 지린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봤는데 요번 대회는 그렇게 될까? 내 생각에는 모르겠어. 몽골즈 안타까워. 그냥 솔직히 외화 벌이를 위한 팀, 국가적 사업. 난 그것도 괜찮다 생각하는데. 그냥 어느 그 한국 지자체 중에 한 곳에서 CS2 전담 프로팀 인구 소멸 지역에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재미없어 이제 에이픽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걸 다시 사고 싶은 생각이 드나? 모르겠는데. 안 사고 싶은데. 나 골드 스티커는 진짜 모르겠어. 왜 사는지. 홀로가 제일 예쁘거든. 솔직히 나는. 얼마나 예쁜데 홀로가. 내가 제일 후회하는 게 타이탄 홀로 4개 못 박은 거. 기본 AWP 거기다가 4개 받고 싶었는데 사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못 샀었지. 그게 되게 아쉬운데 난. 세상에서 제일 후회하는 게 그거야. 아, 내가 이 FPS 게임 좋아하는데 타이탄 홀로 사가지고 저 애답에다가 박아버리고 싶었는데 아쉽네. 이것도 이뻐. 이쁜데 꽤 비싸 지금. 더 떨어져야 돼. 이쁜데 비싸. 나머지는 그냥 그래. 그냥 2025년? 뭐지? 오스틴 홀로였나? 그거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나머지는 그거랑 똑같아. 진짜 이번 그 스티커는 저는 요거랑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오스틴 홀로가 이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니키드는 약간 이제 평준화되고 있는 느낌이야. 파란 색깔. 근데 이제 사람들 이 스티커 하니까 또 그 얘기가 나오는 게 만약에 타이탄이나 아니면 아이바이 파워 뭐 리즌 뭐 2014 그
팀들 옛날 로고 있는 팀이 요런데 들어와서 한번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뭐 폭락하겠지 진짜 그때는. 타이탄 홀로라는 거에 대한 가치가 없어. 타이탄 골드 스티커? 야 씨발 이거 무조건 사야지.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많아 이 게임은 아직도.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망한 건 맞아. 이 게임은 망했어요. 프리미어 핵밭이에요. 경쟁전 병신들밖에 없어요. 이거 왜 합니까 이거? 상자 얻는 거 말고 없어.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 떠나가면은 항상 밸브는 이상한 걸로 불러들여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어. 왜냐면 고점이 있었으니까 그 고점에서 못 샀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지금 약간 느낌이 딱 그거야.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떻게든 끌어모으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지금 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씨발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잘 나가는 건 아니야. 그냥 욕만 처먹는 거지. 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야. 좋은 걸로 잘 돼야지. 안 좋은 얘기들밖에 없는데 그게 어떻게 좋은 게임이야. 말이 안 되잖아. 사람 한 줌만도 없는 한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니까 좀 어이가 없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스테이지 예측 승자 예측 이거 하면은 그냥 코인 주는 거 말고 없어요. 이거 존나 의미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제 그게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이걸 사면은 이거를 이제 2만원짜리가 있어요. 2만원짜리가 사면 토큰을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참 전에 샀으면은 이득입니다. 몇 배 이득이에요. 지금 제가 딱 그렇거든요. 몇 배 이득이에요. 요거는 그냥 도박하라고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이아몬드 뭐 얻어봤자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그냥 유니크하다 이거지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그거 맞춘다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거 맞추면은 그냥 투토 하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저는 투토를 못 해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불법이거든. 한국에서 스포츠 토토하면 불법.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박 유도하는 거야. 도박 유도하는 그 판때기야. 롤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해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자. 예를 들어서 롤에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 근데 롤 스킨을 이제 제3자 마켓에서 팔 수 있어. 사파를 할 수 있어. 현금으로도 바꿀 수 있어. 입금을 해준대. 어? 그런 식으로 해놓고 나서 갑자기 라이엇이 이걸 팔아. 그러면은 한국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욕 존나 처먹을걸요? 진짜로. 스포츠 토토는 뭐 하니까 그렇다 하지만 만약에 라이엇이 갑자기 지들이 제3 마켓 만들어 놓고 어? 그 무슨 게임 스킨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이제 잘립니다. 한국은 그게 되게 커. 잘려 그냥. 왜냐면 한국에도 카지노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한국도 카지노 업이 있어. 그래서 외국인 상대로 대상으로 하게끔만 만들어 놓은 거야. 그 규제를 해놓은 거야. 어떻게 보면 뭐라 해야 되지? 해외에서 그 카지노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카지노 하고 싶으면은 도박 관련된 거 하고 싶으면은 저런 곳 가서 해야 돼라고 하는 게 되게 강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일단 못해. 불법이야.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 계속 그러면 당연히 족같아 하지. 그걸 되게 싫어하는데 한국은 유독 그게 심해. 되게 안 좋아해. 그 비도덕적인 거라고 생각해. 해외 사람들이고 내가 병신이고 내가 생각 좆도 없고 한국에서 살 생각이 없다. 그럼 상관없어. 근데 이건 진짜 맞아. 공직사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공직 후보 지금 후보가 이런 거 해가지고 피겜 해볼까요 하면서 해가지고 뭐 어디다 베팅하고 막 이래. 좋게 볼까요? 어느 나라도 그렇게 좋게 안 볼 것 같은데 트럼프가 갑자기 와가지고 ESL 뭐 IEM 콜론 2016 제가 펌핑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와가지고 이거 뭐 여기다 걸어. 그러면 지금 정치인들이 다 돈 가지고 장난질 친단 말이야.
돈으로 뭔가 하려고 해. 사람들을 돈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돈으로 투표 살려 하고 돈으로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밖에 없어. 근데 갑자기 이런 걸 해. 그럼 당연히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다 집어 넣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잖아.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뭐 누가 그 토토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대놓고?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 올리는 사람 있어? 없잖아. 저 이거 예측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이것도 저는 승부 조작이 무조건 있는 게임이라 있었고 항상 모든 스포츠나 모든 게임은 항상 조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안 걸어요. 그냥 얘 대충 넣는 거야 그냥. 되면 말고 좋으면 좋은 거고 이런 거지. 근데 이게 참 악랄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걸 봐. 그러니까 이걸 해. 그런 다음에 내가 어느 순간에 잘 맞춰.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잘 맞춰? 하면서 거기다 넣는다니까 돈을. 그렇게 유도하려고 만든 BM이야 이것도. 단순히 코인 팔아먹는 게 아니고 토큰 팔아먹는 게 아니고 도박 사이트, 그러니까 도박 사이트 가서 토토를 하십시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이 다이아몬드 코인을 맞춰. 그러면은 이걸 다 맞췄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면은 사람들의 생각은 또 돈 생각하는 새끼들밖에 없어가지고 카스는 이걸 보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다 돈 넣었으면은 지금 몇 배지? 이 생각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게 만들려고 만든 BM이에요. 이 승부 예측도. 난 그래서 승부 예측 이런 콘텐츠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저 이거 그냥 아무거나 눌러요. 몰라 누가 이기든지 말든지 알 바 아니야. 이 새끼가 이긴다 해서 내가 뭔 이득이 있지? 그잖아. 이 새끼가 이기면 뭐해? 나한테 돈이 안 되잖아.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그 스킨 도박 뭐 스포츠 도박 뭐 이런 거예요. 사실 좆도 의미 없는 건데 이 새끼가 이기면 뭐해? 이 새끼가 잘하면 뭐해? 결국 토토한 사람이 거기에 더 빠져들게 되는 거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박 유도잖아. 아니? 맞잖아. 정치도 똑같다. 정치 후보 뭐 이렇게 넣어놓고 만약 여기 정치 후보 이거 하나씩 나눠요. 누가 이렇게 올라갈까? 이렇게 해. 그 다음에 제출을 해. 이게 여론조사야. 어떻게 보면 이게 여론조사야. 씨발 안 됐네. 그러면서 손해 보는 새끼들이 있어. 그래서 스포츠랑 정치인이랑 하는 게 똑같아. 그래서 항상 똑같아. 그 정치인이랑 엮여 있는 거야. 똑같아요. 똑같아. 이거 제가 그냥 뇌피셜로 싸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 책에도 나와 있잖아. 꼭 공부하는 새끼들이 그렇게 티낸다니까? 사회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국가 정책 해가지고 일부러 만드는 거 사람들을 스포츠 도박에 빠뜨리게 해가지고 아니면 게임 도박 게임 도박에 빠뜨리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이제 자기 지지를 올리는 정치인은 자기 그 당선을 위해서 뭐든지 합니다. 뭐든지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에요. 얘들도 마찬가지야. 자기도 돈 벌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 그 정도가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저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 도박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정치해가지고 당선되려고 하는 사람이나 하는 짓을 보면은 비슷한 면이 또 있어. 어느 정도. 그걸 얼마나 잘 숨기냐. 그 차이인 거지. 아무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얘기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이 마지막 기회 도대체 언제 이 마지막 기회인데 이 제안을 수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이게 한 달 넘었어요 지금. 요번 주 목요일 금요일 아니면은 가능성 없다 보거든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듯이 한 400년 뒤,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패닉에 빠졌던 게 뭐냐면, 지금도 패닉에 빠진 사람들이 많지만 근거로 쓸 수 있는 게 또 요거예요. 이거 빠지면서 칼이 들어오는 순간 작살나는 거예요. 특히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30일밖에 안 남았어. 또 이것도 맞아. 지금 뭔가 업데이트가 갑자기 엮여 있어요. 갑자기 30일 뒤에 이거 없어져. 원래 평상시에 그냥 이거 하나 없어지면은 걔 난리치던 새끼들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묶이니까 더 걔 난리치는 거임.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너무 많아. 근데 이거를 내가 봤을 때는 이게 확률형 아이템이란 말이야, 결국은.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바꿔야 되거든? 이 BM이 먹힌다 하면은? 제재를 안 당한다 하면은? 근데 또 새로운 BM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한정판 아이템인데 여기에 토큰을 쓰는데 이 토큰이 가격이 그거야. 뭐 수요 공급 뭐 BM 어쩌고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저는 좀 의심스러운 게 만약에 이 핑크 골드 뭐 아니면은 퍼플 뭐 해가지고 표면경화 같은 느낌으로 만든 이 패턴 있잖아요. 요거를 갑자기 칼 스킨으로 내.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그러면 이제 다 죽는 거야. 버플이나 아니면은 카람빗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가는 거야, 그냥. 언젠간 그렇게 나올 거야. 그렇게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저는. 그리고 이 얘기가 허황된 얘기가 아니야. 무서운 게. 그러니까 다 패닉셀을 하는 거예요. 암튼 그렇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업데이트 되기 전까지 이제 별 얘기 안 할 겁니다. 아무튼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했고 업데이트 된 거 다 봤습니다. 얼마까 한번 볼까 이제? 몇 시간 떠들었을까? 1시간 30분 떠들었네. 얼마로 바뀌었을까? 얼마로 바뀌었을까? 카람빗 1,500달러? 1,500달러네. 근데 바이오더가 1,200달러야. 그러면은 만약에 한다면 1,300달러거든 지금. 이거는 잘 안 팔리는 거네 애초에. 스태트랙이라. 이거는 그래도 바이오더 좀 많은데? 1,500달러? 다시 올리려고 하는 건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사고 싶지 않아요. 절대 사고 싶지 않습니다. 이 한 달 리미티드 에디션 끝나고 나서 봐도 늦지가 않아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거 사고 싶으면 지금 사세요. 이 가격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은 사야지. 어떻게? 참지 마세요. 근데 한 달 뒤에 씨발 터미널 나왔네. 아니면은 칼스킨 또 나왔네. 그때 이 새끼 말 믿을 걸 이렇게 후회하고 싶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야. 사 일단. 그러고 나서 터미널 나오면 그것도 사. 그럼 되잖아. 팔고 빨리 팔고 페닉셀하고 또 그게 제일 베스트지 않을까? 사다가 쓰다가 팔고 사다가 쓰다가 팔고 이득 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돈 쓰자. 여기서 내려가든 말든 이 생각으로 사는 사람 아니면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칼스킨 이거 돈 온다고 해도 안 살 안 살 건데 만약에 산다면 다른 거 살 거예요. 안 알려줘야겠다.